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화요일, 예, 오늘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약간 희망을 가졌지만, 역시, 그냥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하지만 뭐, 그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러분도 뭐 다 아셨겠지만, 결국 뭐, 드루킹, 김경수의 복권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대통령이 제가했고, 예정대로, 8월 15일 날, 그렇게 복권이 되는 걸로. 예.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뭐, 다들 분노하고, 실망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꼭 뭐 100%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얻은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오늘 좀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늘 방송 이렇더라 24년 8월 13일 방송 국민은 공감 못한다. 드루킹 김경수 복권 확정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당원들 폭발해갖고 게시판에 댓글만 9천 개가 넘게 달렸다. 이렇게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의 얘기 하나씩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버들이 있고 또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유튜버 채널이 있다. 예. 참 이 수구 세력들은 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가장 핫한 이슈,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사이버 레카라는 곳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 쯔앙, 먹방하는 분. 쯔앙, 무슨 뭐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해 갖고, 구속이 되고, 뭐 구제역이 구속이 되고, 카라큘라가 구속이 되고, 뭐, 지금 막 난리 아니에요? 예. 그런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제가 5년 전부터 봤던 가세연, 내 김세희 대표도 지금, 거기, 좀 수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하루아침에 돌변해 갖고 김세희하고 뭐 같이 잘 지내던 같이 방송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 갖고 막 딥다 깐다 이런 얘기를 갖다 좀 했는데 어제 제가 또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걸 갖다 뭐 볼래서 본 게 아니라 뭐 하나 사진이 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새마을 방송하는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역한테 면회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만났대. 만났고 뭐 이렇게 사진 하나 이렇게 띄웠는데 구제역이 뭐 이렇게 갖고 자기는 뭐 그런 뭐죠? 뭐 아동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거를 갖다가 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지장 찍고 그다음에 맨 나중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무슨 김소연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 갖고 무슨 소송을 걸어 달라니 뭐라니 또 지장 찍고 그런 사진이 하나 올라와 갖고 이게 뭔 얘긴가 하고 봤더니 또 새마을 방송에서는 뭐야 김세희 대표를 갖다가 엄청 또 두둔하는 싸고 도는 그런 방송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신경을 끄자. 그냥 니네들끼리 알아서 싸울 놈은 싸우고 뭐 같이 편먹을 놈은 편먹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는 신경 끄자. 우리 찐 우파분들 개혁 세력들은 지금 뭐 한동훈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또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이버 레카들의 전쟁 그런 거는 뭐 누가 죽던 뭐 누가 살던 그건 우린 신경 끄고 어쨌든 이 문제에 좀 집중하자. 우리 문제. 지금 한동훈과 또 용산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적한 문제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 뭐 사이버 레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구 세력끼리 서로 뭐 치고받고 뭐 편을 먹고 이노 죽이네 살리네 난리를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어요. 뭐 이진호 기자 뭐 연예 뒤통령. 그래갖고 이게 싸움 양상이 되어 버렸어. 그다음에 뭐 이근대위 뭐 잠깐 여러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지금 뭐 가세연을 비롯해 갖고 아주 제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조그만 그런 막 유튜버들이 이제 뭐야 구독자 몇백 명 되는 몇천 명 되는 그런 조그만 유튜버들도 거기 대거 막 참여를 해 갖고 지금 거의 뭐 패싸움 양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흙탕 트기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빠지지 마시고 그냥 신경을 끄자. 저도 이제 끊겠습니다. 신경 끊고 뭐 누가 편을 먹든 뭐 누가 싸우든 신경 끕시다. 예. 뭐 쉴드를 치든 어쨌든 간에. 예. 아이고 예 이영수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도 민망합니다. 대통령이 더위 있으신 게 아닐까요? 예.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허경민 님, 이렇더라 대표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열정님 안녕하세요. 서울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또 더운 데다가 또 갑자기 또 비가 왔군요. 예. 비가 오면 그래도 더위는 조금 식지 않을까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경 끌고 우리 갈 길을 가자.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4년 8월 13일 방송 국민은 공감 못한다. 드루킹 김경수 복권 확정 당원들 폭발 게시판에 댓글만 9천 개. 예. 자, 그 오늘 이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요 인물이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김경수.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야권과 여권의 인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조윤선이나 한기환, 뭐 안종범, 안세원 뭐 이분들도 꽤 지명도가 있고 이름이 있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뭐 다시 정치를 재개한다든가 무슨 뭐 위협이 된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여권뿐만이 아니라 뭐 이분들이 나온다고 그래 갖고 뭐 복권이 된다. 그래 갖고 뭐 야권에서 위협이 된다든가 뭐 더 이상 그런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경수는 이게 뭐 혼자처럼 이렇게 뭐 1대 4다. 이런 구도로 자꾸 이 범죄당 패널들이 구도를 짜가는데 이게 1대 4의 문제가 아니라 김경수는 이 정치에 대한 야심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영국에서 공부하고 현재는 또 독일에 머물고 있고 김경수의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김경수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오늘 어떤 자기가 그 SNS에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그냥 원한대로 복권이 됐다. 이렇게.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그 한동훈의 그 성격을 갖다가 얘기했잖아요. 물론 뭐 똑똑하고 그런 걸 갖다가 일을 갖다 깔끔하게 하고 항상 이렇게 뭐 공적인 일에 사적 감정을 개입시 뭐 이런 특징도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능하면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떤 그런 거를 뭐 100% 안 줄 수는 없겠죠. 예, 일을 하다 보면 100% 안 줄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적게 주려고 가장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그 예를 갖다가 제가 들었잖아요.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갖다 그만두게 할 때도 이준석은 어떻게 가이드를 자기가 이제 당대표를 또 했었으니까 국힘에 가이드를 갖다 어떻게 줬느냐? 야 이미 네가 권력을 잡고 당대표라는 게 당선이 됐는데 그것도 압도적으로 63%라는 지지를 받고 했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고 신경 쓰냐? 그냥 발표를 해. 신임 정책의장을 발표를 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애는 그냥 아웃이야. 그걸 갖다가 이준석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밟고 지나가라. 뭐 이렇게 망설이고 복잡하게 이렇게 하냐?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가이드를 줬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어떻게 했느냐?
이 정점식을 갖다가 딱 분석을 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 휴가를 갖다가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고 이번에도 데려갔습니다. 예, 지난주에 휴가였잖아요. 그 카메라에 이렇게 사진 찍거 보니까 어떤 뭐 시장인가 거기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효식하고 이렇게 같이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휴가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정점식을.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알고 한동훈이 먼저 용산에다가 컨택을 해 갖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상황 설명을 하고 1 시간 40 분을 독대했다고 그랬습니다. 100분 동안. 상황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재가를 얻고 그리고 와 갖고 다시 정점식하고 면담을 해 갖고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 갖고 굉장히 이렇게 쿠션을 돌려서 왜냐하면 그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점식도 맨 처음에 그냥 버티다가 "아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고민했다고 그랬잖아. 어제 오후 2 시부터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정점식이 그 뭐야 그 친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철규계 친윤은 없다 그러니까 친윤 뒤에는 윤석열이 없고 이철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이철규의 그 좀 꼬붕 비슷하게 있다가 결국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이 자기를 갖다가 '품어 주는구나.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렇게 해 갖고 완전 연착륙이 되고 더 정정심의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게 이 캐릭터라는 거는 일종의 그 프린시플 원리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다가 '내가 일을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그럼 그게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정점식이 됐건 뭐 이번에 그 뭐 김경수 복권 문제가 됐건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수봉 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상한 대로 윤통은 바둑이를 복권했네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오늘 댓글이 9천 개가 올라왔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결정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기자들이 어떻게 물어봤느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관련해서 반대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는 제가 뭘 특별히 드릴 말씀이" 그러니까 직답을 피했어요. 직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러고 인제 끝났어. 그러고 또 다른 어떤 그 기회에 또 물어봤습니다, 한동훈한테. 그랬더니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 뜻에 대해서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절단된 걸로 봐서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또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혹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 직답을 피한 거야. 내가 내 입에서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걸 반대한다 이렇게 직답을 피하고 물론 여러 통로를 해서 내 의견을 전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피한 겁니다, 지금. 하지만 거기에 대해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오늘 인제 그 발표가 났잖아요, 오전에. 국매일을 한 10 시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이제 발표가 난 다음에 오늘 또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오후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재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결국 이게 뭐죠? 지금 한동훈의 여기 진심이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안 회장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의 진심은 뭐냐. 흔히 우리 지금 뭐 종편이나 이런 패널들이 나와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약간 좀 이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나쁘게 디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는 측면에서는 뭐 어떤 측면에서 자꾸 얘기를 하냐 그 패널들이. 한동훈이 용산하고 각을 세워 갖고
자기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지려고 한다. 자기가 무슨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자기가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 자꾸 이렇게 한동훈이 마치 뭐 큰 권력에 욕심이 있거나 자기가 뭐 대통령을 갖다가 밟고서 자기가 더 유명해져야겠다든가 자기가 더 파워를 가져야겠 자꾸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갖다 몰고 가는 패널들이 있어요. 예.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만약에 한동훈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냥 기자회견 직접 했겠죠. 예, 직접 해갖고 대통령님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저희는 나도 반대하고 모든 당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중진들도 반대합니다. 이걸 갖다가 직격탄으로 그냥 날렸겠죠. 옛날에 그 이재명 그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하고 조국한테 계속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그걸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미 내 뜻은 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용산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나는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이 없다. 두고 보자. 지켜보자. 그리고 또 결정이 나니까 물론 그 결정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니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 공감하기 어렵잖아. 아니 김경수를 왜 복권을 해줘?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대통령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잘된 거다 못된 거다 이게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겠다. 그러고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마치 그 정점식을 정책위 의장에서 이렇게 그 교체를 할 때 그분의 어떤 체면과 여러 가지 그런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살려갖고, 그래서 출구를 마련해 주듯이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건 있죠. 한동훈이 일은 해야 되잖아. 그 개인 사적인 어떤 그런 거에 그 공적인 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금 목표는 뭐예요? 국민의 눈높이를 실현하겠다. 국민의 민의를 갖다가 정책에 방영해 갖고 국민의 민의대로 대한민국이 흘러가도록 만들겠다. 이게 지금 한동훈의 큰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가 뭐냐? 김경수를 갖다가 복권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국민의 뜻이 아주 열화와 같은 성화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내가 대통령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용산에 전달해야 될 그건 한동훈이 당대표로서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걸 갖다가 여러 루트를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통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정말 두 마이 베스트를 한 거야. 최선을 다했고 근데 결국은 땅땅땅 두들기는 사람은 누구야? 내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란 말이지. 근데 대통령이 그 여러와 같은 국민의 뜻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본인 생각대로 이거는 복권이 맞다. 그래갖고 두들겨 갖고 그냥 통과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또 뭐 맹비난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국민을 저버릴 수 있냐, 이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대통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왜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 한동훈 대표는 대표로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 민의 전달을 위해서. 하지만 대통령이 그걸 안 받아주고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였고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을 갖다가 비난할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 한통령 방송에서 이게 뭐야? 그 한동훈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한동훈 시대가 뭐냐? 한동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MZ 세대. 우리가 지금 올림픽 그걸로 인해서 그 10대, 20대들하고 그 임원들, 협회 임원들하고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가 그 매일매일 그 보도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제가 어제 그 한통령 방송에서 그 방송을 했습니다. 한동훈 시대는 결국 뭐냐? 우리 기성들이, 그게 뭐 나이가 50이,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젊지만 틀딱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MG를 억셉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들이 그 MZ 세대의 패러다임을 갖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발전적인 사회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한동훈이 지금 취하는 스탠스가 어떻게 하면 안세영의 생각하고 비슷하다. 안세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금메달을 딱 7년을 갖다가 참고 있다가 금메달을 딱 타는 순간에 이거 협회가 선수 어떤 그 상처나 어떤 그런 거에 그 몸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터뜨려 갖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안세영 얘기가 뭐냐면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한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야? 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협회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난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성적을 내갖고 정말 금메달을 갖다 이번처럼 따고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국위선양을 하고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내 꿈을 이루면서 그렇게 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얘기한 거지. 뭐 협회 회장이 미우니까 이참에 너 한번 죽어봐라. 무슨 뭐 체육회 회장이 미우니까 이참에 한번 너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그 MZ 세대의 그 패러다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똑같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그 김경수에 대해서 복권을 갖다가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내가 무슨 대통령을 갖다가 찍어 누르거나 대통령을 갖다가 제끼고 내가 뭐 이니셔티브를 주려고 하거나 대통령을 갖다가 뭐 비난해 갖고 내 몸값을 갖다 상대적으로 올리거나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라 얘기한 건 뭐야? 이거는 국민이 대부분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갖다가 전달한 것뿐이다, 대통령한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일맥상통하잖아요.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죠? 예. 이런 맥락에서 제가 어제 그 한통령 방송에서 그 한동훈의 시대가 뭐냐? 한동훈의 시대는 MZ 세대의 패러다임을 기성들이 받아들이고 또 기성도 MZ 세대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한동훈의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안희자님, 윤통, 김건희, 김광수 좋아한다고 안희정 불쌍하고 용산에서 윤통, 건희 찐좌파, 찐오야봉, 진짜 맞습니다. 국민이 속았어요. 찐좌파라는 걸. 예. 네. 아이자님 그 말씀하신 얘기도 오늘 그 제가 방송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이자님이 지금 이 방법 말씀을 끊으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아, 그래도 일단 그 주제를 끊으셨으니까 아이자님이 자,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는 뭐냐? 할 말은 한두. 왜? 국민의 뜻을 갖다가 충분히 전달을 갖다 해야 된다. 왜? 내가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갖다가 충실히 해야 된다. 하지만 확전은 자제한다. 이게 뭐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말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그냥 대통령 생각대로 그 법권을 갖다가 그냥 통과시켰다 해갖고 그렇다고 해서가 대통령을 갖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비난하고 그걸 갖다가 공격하고 그럴 뜻은 없다는 거죠. 예, 확전은 자제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 뜻 충분히 전달했고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는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운 분들이 많다. 하지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건 대통령의 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박상수 대변인 이번에 대변인이 됐죠. 공식 의견 안 내며 융 권한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번 그 건에 대해서 하지만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원 게시판에 9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댓글의 종류를 딱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쪽의 댓글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또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의 댓글이고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 한 8대 2 정도 됩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한동훈 쪽에서 쓴 댓글이 한 80%,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쓴 글이 한 20%,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 자,
지금 아까 안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한동훈 보고 좌파라, 그 좌동훈, 좌동훈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틀딱 유튜버들이. 한동훈 좌파라더니 진짜 좌파는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좌파네. 이런 종류의 댓글. 그다음에 윤석열 탈당해서 그 김경수랑 창당해라. 이게 굉장히 열받았다는 뜻이죠. 탈당해서 댓글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경수 통해서 한동훈 밀어내려는 계략이 아니냐. 그래갖고 김경수를 갖다가 무리해서 막 복권시키는 거 아니야. 제가 이 시나리오는 얘기했죠. 이게 천하람 시나리오라고 그랬잖아요. 천하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경수를 갖다가 그 야당의 대권 주자로 세우려는 게 아니라 여당 국힘의 대권 주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권한 거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플랜은 뭐냐? 김경수를 갖다가 국힘의 대권 주자로 세워갖고 대통령을 시키려는 거겠다. 그 근거는 또 뭐죠? 거기에 또 양정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정철, 그 다음에 양정철은 또 문재인의 가교 역할이잖아요. 김경수는 노무현 문재인의 또 가교 역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노 세력들의 대통령을 갖다가 세움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을 갖다가 보장해주고 서로 이렇게 딜을 쳤다. 너는 대통령 다음에 나를 갖다가 감옥 보내지 마. 안전하게 보장해줘. 그 대신에 내가 너를 갖다가 뭐 국힘의 대선 후보로 세울게. 이런 어떤 음모론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그건 뭐 가당치나 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실제로 돌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댓글 종류 중에 하나가 김경수 통해서 한동훈 밀어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계략 아니냐, 이런 댓글이 어, 그런 종류의 댓글인가 이 댓글이 한 개가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종류 지금 9천 개라고 그러니까 이런 댓글 종류가 또 많이 올라왔다. 또 한동훈 좌파라더니 진짜 좌파는 윤석열 아니냐 이런 댓글 조금 한 개가 올라온 게 아니라 9천 개 중에서 많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그 채널에 의해서 찝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의 댓글, 국힘안에서도. 자, 그건 뭐예요? 한동훈을 좀 까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면서 한동훈을 까는 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사면을 시켜놓고, 이건 뭐죠? 그 법무부 장관 때 한동훈 대표가 사면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반대? 코미디.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죠? 음. 이거는 저하고 그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우파 중에서도 홍준표 있잖아요.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준표가 빠지진 않는다고 그랬죠. 이 초치는 데는. 자, 복권 반대 이렇게 했더니만은 김종혁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김경수 복권 반대했다. 찬성한 게 아니다. 법무부 장관 때도 찬성한 게 아니다. 하지만 그때는 장관이고 지금 정치인이 지금은 당대표라는 건 정치인이고 그때는 그냥 행정 관료 아닙니까? 대통령의 어떤 명령을 따라야 되는 행정 관료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는 뭐라고 얘기하더니 아까 그 논리하고 똑같죠. 사면 법무부 장관 때 네가 사면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면해 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하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제2의 홍준표가 또 있었나 봐. 이 게시판에 글 쓸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면시켜 놓고 이제 와서 반대 코미디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폄하하는 거냐? 이 사면 복권권은 이 초법적,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는 그런 쉽게 해서 왕의 권한 아닙니까? 법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걸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게 보수당의 대표가 맞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글이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의 대통령 흔들기 아니냐? 역풍이 올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동훈을 갖다가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뭐 패널들이나 그런 그룹에서는 이참에 그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한동훈을 갖다가 한동훈이 자기 몸값 올리려고 윤석열을 딥다 까대고 대통령을 흔드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뭐 각을 세워갖고 자기가 뭔가 권력을 더 틀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역시 또 이런 댓글에도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댓글이 한 80%, 그다음에 이렇게 한동훈을 좀 까대는 댓글이 한 20%, 그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지금 채널에 의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건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안희자님이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얘기를 갖다 좀 이어서 했고요. 예, 축복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축복이님. 최민아님 드루킹 언급 그만해야 돼요. 길어지면 체급만 높여줘요. 김경수 체급만 높여준다. 예. 그다음에 까라님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윤통 당원 무시하는 대통령 필요 없다. 특검 가지고. 맞아, 이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요새.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특검 반대 반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이 특검 그냥 해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최민아님, 앞으로 지지율이 중요해요. 한 대표님 지지율 더 올라가면 윤통은 후회할 거예요. 언젠가는 용산에서 한 대표님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요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예, 최민아님의 요 관점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까라님, 윤통 마음대로 해라. 지지율 10% 간다. 당원 무시하는 대통령 필요 없다. 특검해라.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나마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철회, 지지철회 계속 지금 뭐 지지철회, 대통령 지지철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라님, 한동훈 대표님 힘내세요. 당원이 있구만. 예.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 뒤에는 뭐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누가 있느냐? 결국은 국민들과 한동훈을 63% 그렇게 강하게 지지해 놓은 국민들과 그다음에 국힘의 당원들, 한동훈을 또 강력하게 지지했던 63%의 당원들, 이 국민과 당원들밖에 없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 한동훈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통령 방송에 꼭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난 김에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그 결정한 걸 보고 역시 예상대로 그냥 통과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왜 그 멤버십 방송을 갖다가 2주 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분석, 그 성격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돌아오는 일요일 날 8월 18일입니다. 오후 8시, 저녁 8시에 김경수 복권을 통해서 본 한동훈 분석,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하느냐? 한동훈 준비된 차세대 리더다. 준비된 차세대 리더라는 건 이제 다음번 대통령, 차기 대통령 준비된 차세대 리더. 공적인 일에 사적 감정을 싣지 않는다. 이번에도 여러분 여실히 봤죠? 우리가 아주 매번 한동훈이 강조하는 거고, 또 김건희 그 영부인과의 문자 사건 익심 음모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공적인 일에 사적 감정을 싣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또 이 CEO 컨설팅을 한 20년 이상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입각해 갖고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방송을 갖다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멤버십 방송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 8시. 예. 예. 가라님, 한동훈 대표님, 당원 국면 보고 가요. 예, 맞습니다. 축복이님, 전 기특해요. 오늘 하루 종일 화가 나서 죽는 줄.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이 잘했다는 인간들이 진짜 우파일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뭔가 판단을 갖다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동훈 스케줄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기자협회가 오늘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립 60주년 기념식의 그 메인 스피커로 되게 뭐 축사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메인 스피커를 모시잖아요. 예. 그 메인 스피커로 한동훈 당대표를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자협회가 국힘만 모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또 그 뭐지 범죄당 당대표도 모셔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가
선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와서 선거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그 뭐야, 우원식 그 국회의장도 있고 사진에 보시면 보이시죠? 그 커팅하는 장면. 예. 그래서 그 여러 주요 인사들이 와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제가 한 10분? 뭐 이렇게 그 뭐 길게 연설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뭐 10분 좀 넘게 이렇게 연설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갖다가 들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엄청 많이 읽었다. 신문을 갖다가 뭐 한 종류만 본 게 아니라 뭐 6개, 7개.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아버님도 그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읽는 걸 좋아했고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읽는 걸 좋아해서 신문으로 많이 배웠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공직 그 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지금 당대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기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질문이 좋은 질문도 있지만 기자들은 이렇게 왜 그 송곳 질문을 잘 하잖아요. 이렇게 좀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나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상처가 좀 없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반대더라는 거야. 자기가 겪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뭐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내 마음에 안 들었다.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다. 그러면 그냥 시간이 뭐 한두 달 지나면 그게 없어지리라 생각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뭐 약 올르기도 하고 그게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 그게 언론의 기능이고 그게 살아있는 언론이다. 여러분이 진정한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역할은 그거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질문이라도 나는 감수를 하겠다. 그리고 뭐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갖다가 사회를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를 갖다가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은 뭐냐? 불편한 질문들을 갖다가 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얘기한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한동훈스럽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까라니 열분 나서 못 살아요. 무신 대통령. 예. 축복이님, 그렇죠.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 아직 밥팅들 굉장히 열받으신 것 같아요, 축복이님. 까라니, 국민의힘당 당원 15년인데 역대급으로 대통령 최악이에요. 최은하님, 윤통 부부가 휴가 통영 가서 영원히 오지 말지. 그 자리에 한 대표님 물려주고 용산에서 나가시오. 대통령이 이 나라를 흔들어 윤건이 짜증난다. 요즘은 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윤건이 이렇게 하고 또 신조 같습니다. 예,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이고.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러면 한동훈이 잃은 것만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그 채널 A에 그 패널 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도 중진 의원이세요. 그분도 한동훈을 적극 그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돌직구쇼에 그 나온 분이신데,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돌직구쇼가 아침 일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시 전에 방송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지금 뭐 한기호, 김상훈, 김도읍 등 사선 중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분 그 패널 말씀으로는 자기도 중진이지만 자기도 한동훈 말이 맞다고 생각, 이번에 복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이제 그분의 논리를 들어보면 또 우리가 몰랐던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그분이 중진 의원이고 중진 의원이라는 건 3선, 4선 이상 했다는 거잖아요. 그분 얘기가 뭐냐? 이 그 김경수 특검을 갖다가 발의해 갖고 그걸 그때 정부자가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이거 우파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인데 그걸 갖다가 그 이 선거 불법 선거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김경수 특검법을 갖다 통과시켜 갖고 결국은 그 김경수 특검이 의해서 그게 밝혀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루킹이 밝혀졌고 그 드루킹이 그 뭐야 그 김경수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된다. 그래갖고 그게 완전히 그 입증이 됐기 때문에 범죄가 있기 때문에 김경수한테 그 징역 2년이 때려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분 주장이 우리가 그 김경수 특검 하나를 갖다가 야당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그 법사위원장 자리도 넘겨주고 그다음에 뭐 무슨 자리도 넘겨 두 자리를 넘겨줬대. 그 두 자리를 넘겨줬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선거법 연동제가 통과가 됐다는 거야. 걔네들이 직권상정을 하는 바람에 그래갖고 이 김경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국힘이 치른 대가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시 정치권에 그런 그 김경수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법사위원장 다 내주고 그래서 그랬고 바꿔치기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김경수 특검을 바꿔치기 해갖고 그걸 밝혀낸 건데 여기서 맥없이 지금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풀어준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분 얘기에 의하면 당원뿐만이 아니라 뭐 당원의 대부분, 그 다음에 중진 의원들의 대부분, 다 지금 복권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예.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한동훈이 당대표 전까지는 그렇게 그 중진 의원들이 까대고 한동훈을 견제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어느새 당대표 지금 당대표 된 지가 한 달도 안 되잖아요. 23일 날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금 뭐야? 오늘 13일이 한 달도 아직 안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내, 한 2, 3주라는 그 짧은 기간 내에 그 중진들의 마음을 갖다가 샀다는 거지, 한동훈이. 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이 꽉 쳐다물고, 뭐, 거기가 복권이 되든 말든, 그거는 우리는 뭐 용산에 협조돼야 된다. 아마 그, 뭐야, 나경원이나 원희룡이 만에 하나 당대표가 됐다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죠? 이 꽉 쳐다물고 나는 용산하고 절대 싸울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꽉 쳐다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김기현이 당대표였다. 우리가 김기현의 당대표일 때 그 분위기 아시잖아요. 김기현 당대표면 감히 어떻게 용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반대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걸 갖다 용기 있게 이거는 국민의 민의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국민의 민의를 실현하려는 그 어떤 그 의지 그런 거를 보면서 결국은 국힘의 중진들하고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으로 많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뭉친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꼭 한동훈한테 이게 나쁜 일만 있은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댓글을 보면 그 80%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댓글이고 한 2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댓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당원의 어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당원 게시판이라는 건 당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원의 마음도 한동훈으로 더 결집을 한 거다. 우리가 투표할 때는 63%였는데 그 63%가 줄어든 게 아니라 한동훈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묻지마로 지지하던 사람들도 이 김경수의 그 복권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거 복권 이거 정말 아닌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그 당원 그룹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갖다 그러니까 80% 정도 지지했다는 거는 그 윤석열 지지 댓글은 별로 없었대요. 거기서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앵커 말로는 아주 소수의 댓글이었다. 근데 제가 많이 잡아줘서 20%다 이렇게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대부분의 당원의 그 민심은 당심은 한동훈으로 지금 급격하게 직결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뭐 여러분도 그 플레이가 굉장히 많으시겠죠. 예. 김옥수님, 여론, 조직왕초 복권해줬는데, 여론 조작, 하면 되지. 김경수, 조직왕초입니다. 여론 조직왕초. 예. 축복이님, 목사라는 여지가 욕을 들을 수조차 없는 욕지거리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라는 여자가, 이것도 그 얘기인가요? 그 뭐지? 그 수구 세력? 이거 혹시 영부인의 뭐야? 영부인하고 관련된? 어, 뭐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자분이? 예. 충복님, 목사가 선정하고 다니는 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님 때문에 국힘 목걸이다. 정말 당원 배가 운동합시다. 참 이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그 국힘 당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당원 가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최소 금액 1,000원이에요. 거기 뭐 1,000원, 2,000원 그냥 매달 그렇게 내면 그냥 3개월만 그렇게 하면 책임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책임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은 아무 세력이 없다고. 기존에 아무 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세력은 결국은 한동훈을 생각하고 똑같이 지금 한동훈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 당원들, 당신과 그다음에 국민의 그런 어떤 민심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좀 그 당원 가입을 해 갖고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더 철저하게 좀 이렇게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 이번에 9천 개의 글이 달렸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최초의 일이래요. 최초의 일.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지층이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방송을 갖다가 실방송을 보시거나 또 재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 당원이 아니신 분은 국힘에 좀 많이 당원을 가입해 갖고 한동훈을 적극 백업을 좀 해 주시라. 그 뒷배가 좀 돼 주시라. 이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영숙 님. 아이고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영숙 님. 며칠 동안 답답했는데 오늘 방송을 들으니 좀 편해졌어요. 우리나라 애국가대로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랬죠. 애국가를 잘 만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맘새. 감사합니다. 제 체기를 뚫어주셔서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방송을 듣고 체기가 뚫려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은 지금 차근차근 이 자기의 리더십을 갖다가 한 스텝 한 스텝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자기가 얼마나 내일을 품고 이 정치계에 뛰어들었는가를 갖다가 우리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한테 그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증명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알면은 그때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그때 대선 후보로 우리가 적극 추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나님,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윤통 실망했어요. 아이고, 아나님, 예,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까라님, 탈당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님 때문에 못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끝까지 찔기게 이렇게 딱 붙어갖고 거기서 싸워야지 탈당을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 도망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도망갈 때는 신경 안 쓸 때는 언제냐?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그 수구 세력 유튜버들이 그 뭐야 찌왕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지금 뭐 엄청 막 구속이 되고 서로 싸우고 네가 맞네 네가 맞네 완전 사단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데선 도망가셔야 돼요. 신경 끊고 그냥 하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당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당원 가입 적극적으로 해갖고 국힘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 범죄당은 개딸이라는 조직이 있어갖고 뭔가 잘못됐을 땐 개딸이 막 쌍욕도 하고 뭐하고 이번에 그 정봉주 그거 제가 좀 있으면 그 하통령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몽주 얘기할 때 완전 개딸들이 야유하고 뭐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두관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할 때 뭐 야유하고 막 욕하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야. 그 당원의 눈치, 개딸이라는 그 당원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국힘 당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막 댓글을 갖다가 막 게시판에 9천 개씩 9천 개 이상 막 올려갖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거기서 막 욕도 하고 뭐 까기도 하고 뭐 그 뭐야 나름대로 어떤 주장도 하게 되고 실망했다. 이게 말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그래야 다음번에 똑같은 케이스가 벌어졌을 때 그다음에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야.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대통령도 눈치를 보게 되고 야 이거 이번에 내가 잘못 결정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지지율 완전 폭락하는 거 아니야? 모르긴 몰라도 이번 주에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며 매주 지지율 발표를 하잖아요. 각 조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를 지지했던 그동안 강력하게 지지했던 그룹들도 이번에 이 복권 사건, 이 복권 사건을 통해서 많이들 지금 실망하고 정말 지지 철회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숫자를 보십시다. 이번에 그 나오면.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마음을 많이 얻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뿐만이 아니라 중진들 또 국힘의 국회의원들 마음을 많이 얻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김경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2021년에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5년인 줄 알았더니 7년이네요. 예, 그래서 7년간 출마를 못합니다. 피의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 지방선거에도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방선거에도 출마 못하고 대선에도 출마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2022년 12월에 일단 사면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복권만 안 됐는데 오늘이 이제 복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2026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고 2027년 3월이 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나 딴지를 걸고 나온 게 뭐냐면 왜 이걸 까발겼느냐. 이걸 갖다가 그냥 은밀하게 전달을 했으면 됐지. 왜 이걸 세상에 까발겨갖고 이렇게 대통령실을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 참모가, 이걸 하나, 물고 지금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내부 사정 다 공개되면 당과 내밀한 대화를 나누기가 점점 어렵지 않겠느냐? 비밀이 없다.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실 참모라고 쓴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실에 십상시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거는 이 십상시 중에 한 명이 지금 이렇게 딴지를 걸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김종혁 국힘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용산이 뭐 비밀이 없다 왜 까발겼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갖고 자꾸 당정 갈등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그러면 앞으로 용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거는 뭐 당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칭송만 해라 이런 뜻이냐. 그런 주장은 아닐 거 하지 않느냐.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아버지 정당, 어버이 정당이 아니잖아. 범죄당처럼 그렇게 1인 체제가 아니잖아. 아바이 수령 정당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가 필요한 얘기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 그걸 갖다가 뭐 입 쳐다물고 있어라. 그냥 은밀하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갖다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걸 갖다가 하나씩 받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용산이 기가 살아갖고 이 십상시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십상시들이 기가 살아갖고 지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이런 난리를 치고 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하냐고 그러면 제가 이걸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동아일보에서도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전주에 지난주 초만 해도 동아일보에서 헤드라인 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번에 김경수에 대한 그 뭐야 그 복권은 없다 이렇게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헤드라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뒤집어졌다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대통령이 휴가를 갔잖아요.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뒤집어졌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갑자기 멀쩡히 대통령이 있다가 갑자기 뭐 휴가 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난 것처럼 그거 복권해야지 이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많은 패널들이 나왔고 뭐를 하느냐.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물밑 작업이 있었다. 그 물밑 작업이라는 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뭐 꼬시고 뭐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십상시들이 그냥 옆에서 그냥 사바 그럴듯한 논리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복권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라는 거예요. 김경수 복권 얘기가. 그러니까 물론 그걸 갖다가 십상시들이 사바사바 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으면 야, 그 복권은 원한대로 이건 안 돼. 이렇게. 왜 원래 그거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 이미 결정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은 금상첨화겠죠.
아주 좋았겠죠. 하지만 그 십상시들이 그냥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갖다가 다 둘러갖고 이런 식으로 사바사바사바사바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 거 같네? 이렇게 해 갖고 그게 지난주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뒤집어진 겁니다, 결국은. 예. 그래 갖고 그게 언제 그 목요일 금요일 날 알려지면서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불가합니다." 이렇게 인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의 십상시들을 갖다가 빨리 좀 어떻게 축출을 하고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죠. 용산의 십상시들. 음. 예. 조정희님, 윤통은 눈치 볼 사람이 아닙니다. 윤통 지지율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떨어져도 그냥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석장님, 지난 대선 때 마음 졸이며 윤통 지지하고 투표했더니만 김건희 여사가 좌지우지 이게 웬 말입니까? 서러워지려고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정치 관여 이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축복이님, 10%뚝 떨어지는 꼴을 봐야 해요. 여왕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감사합니다. 용사는 가망 없다. 정인아님, 먼저 부산 엑스포 안 되는 것, 꼬시듯 하는 뭐, 이것도 그런 것 같아. 정인아님 그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통령은요, 정말 그 부산 엑스포가 가능성이 있다고 확실히 확신을 갖고 그렇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결과를 해보니 이게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이게 몇 배 차이로 우리 뭐 20몇 명? 27 명인가? 이렇게 해 갖고 거기 뭐 80 명인가 90 명 이게 너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80 명인데 우리 70명 얻었다. 이렇게 좀 비슷비슷해야 그래도 아쉽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참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뭐 이것저것 정보를 갖다가 다 발로 뛰어 갖고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판단하는 건 뭐예요? 참모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우 데이터가 중요한 거야. 참모들이 어떤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 갖고 올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참모들이 십상시면은 김경수를 갖다가 이번에 복권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그 로우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올리면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계속 올리면 아니 이 사람도 그 말하고 이 사람도 그 말하고 똑같이 다 복권하는 게 맞다 맞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인아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거예요. 부산 엑스포, 이번에 뭐 우리가 유럽 가서 세일즈하고 이렇게 해갖고 세일즈하고 뭐 EU 가서 세일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제 교류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맨투맨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계속 각계각층에서 올라오면 한 명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올라오고 저기서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면 그래 그럼 우리 한번 힘 맞춰서 해보자. 열심히 세일즈 해갖고 뛴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 정상회담을 갖다 뭐 80회인가 90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무슨 사우디아라비인가 저건 어디가 그 오일머니로다가 그냥 도배를 쳐갖고 게임도 안 되게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분위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결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게 십상시들의 농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여러분 정인아님께서 비유를 갖다가 적절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8시 10분이네. 예. 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용산의 십상시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한동훈을 자꾸 까면서 자기의 그 용산의 십상시들하고 이 국힘으로 보면은 이철규하고 이렇게 그 서로 맞닿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하는 게 방향이 똑같으니까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 그 A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통령 밟아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인간적으로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B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다 십상시들이죠. 한동훈이 제2의 유승민, 이준석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니, 어떻게 한동훈을 갖다가 비교를 해도 어떻게 유승민, 이준석하고 비교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지
정말 그 한동훈이 이준석 같은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경식 문제 그거 해결할 때 이준석 뭐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이렇게 질질 끄냐? 그냥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라. 아, 그러면 한동훈이 이준석이면 밟고 지나가겠지. 점정식이야 뭐 어떻게든 뭐 깔아뭉개지든 어떻게 되든. 하지만 한동훈 안 했다고 그랬잖아. 절대 한동훈은 유승민하고 절대 다릅니다. 이준석하고도 절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 지금 이거는 용산의 십상시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씌우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최민아님, 참모들 말만 듣지 말고 민시를 들여다봐야지. 예, 예, 그렇죠. 예. 국민한테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예, 우리들의 목소리. 까라님, 윤통 용차지 마세요. 당원 무시하는 대통령 필요 없다. 조정일, 한동훈은 이준석하고 결의다. 예, 맞습니다. 송골매님, 자통 팔푼이들이 하는 소리를 용산 참모들이 하고 있네. 건의라인들. 아이고, 예, 까라님, 윤통 따까리들 정리 좀 해야 합니다. 썩은 물, 물갈이 합시다. 예. 저는 빨리 그 용산의 참모진들이 빨리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이고 벌써 8시 15분이 다 돼 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 오늘 그 용산 십상시들이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오늘 드디어 나섰어. 나서 갖고 뭐냐면 이런 거야. 한동훈 측근발 인터뷰는 대부분 익명 말고 직접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 참모 비밀이 없네. 내부 사정 공개되면 당과 내밀한 대화 나누기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 자기도 많이 당해봤으니까 한편으로는 한동훈의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동훈 편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왜 한동훈을 어쨌든 간에 까부셔야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양쪽의 딜레마에 빠진 게 지금 이준석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숨는 거는 참 이 정말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동훈 쪽에서는 이렇게 밝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얘기한 대로 뭐 비밀이 없다. 그러면 비밀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김정혁 최고가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야, 그걸 갖다가 당정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럼 앞으로 입참 분명히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다는 그 이름을 분명히 밝혀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밝히는데 지금 그 용산에서는 그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용산에서는 아니 밝히라고 네가 그렇게 그 확신을 갖고 그렇게 그 떳떳하면은 밝히란 말이야. 근데 꼭 얘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A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B씨. 아니 밝히라고 무슨 뭐 정무수석이면 정무수석이다 뭐 비서실장이면 비서실장이다 아니면 뭐 누구 비서관이면 비서관이 밝히란 말이야. 왜 이렇게 그 뒤에 숨어갖고 앞에 베일을 치고 커튼을 치고 뒤에서 왜 이렇게 궁시렁 되면서 무슨 대통령을 갖다가 밟는다니니 한동훈이 뭐 인간적으로 틀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직접 이름을 밝히고 떳떳하게 아니 왜 치사하게 그 싸울 자신이 없어? 어? 그러면서 왜 뒤에서 왜 이렇게 마타도를 하는 거야? 정말 이런 그 비어 꼭그 그러니까 이 라인이 그 이철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뒤에서 자기 전혀 안 했다 전혀 안 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철규를 지목하고 있어. 이거 이철규가 벌어진 일이다. 벌린 일이다. 모든 사람이 이철규를 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래. 아니 자신 있으면 그냥 정면 승부하라고 뒤에서 이게 골룸형이라고 그랬잖아. 야비하게 뒤에서 약한 척 눈치 보는 척 하다가 뒤통수 때려갖고 피 흘리게 하는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갖고 나머지 얘기는 제가 그 한통령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한통령에서 하겠습니다.
자, 한통령의 예고편은 뭐냐? 진실은 밝혀진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결정이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어, 한 가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옛날에는 김경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면을 해줄 때는 뭐라고 그랬죠? 사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짤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갖다가 되살리는 의미에서, 제가 김경수의 옛날의 발언들을 갖다가,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김경수는 완전히 지금 자기가 정치에 컴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로, 페이스북에 올린 거거든요. 음. 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수의 옛날 스탠스와 오늘의 스탠스가 어떻게 급격히 변했는가 한번 보시죠. 경제, 사람이 먼저다. 승부 조작을 한 선수는 영구 제명돼요. 다시 선수로 못 뛰어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인물을 복권시키는 게 맞느냐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건 오로지 딱 하나 국민통합이에요. 통합은 이런 일방통행이나 우격 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복권을 요청, 속아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다. 복권이 예상되는 김경수 입장, 정석 교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 당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우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9천만 건에 가까운 댓글을 조작을 한 사람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네. 아니 그런 사람은 왜 복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보신 대로 김경수의 스탠스는 이거였습니다. 예. 자, 사면을 할 때, 나 사면 받고 싶지 않은데, 막 이렇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갖다가 억지로 막 이렇게 받은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통합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갖고 통합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통합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경수가 오늘 확정이 된 다음에, 복권이 됐다는 확정이 된 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올렸느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습니다. 자,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지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정치 선언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사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라는 스탠스에서 갑자기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정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들겠다는 거죠 정치에. 예. 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포함해갖고 제가 조금 이따 5분 후에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결정이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이게 국힘의 상황과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 함장 이제 정봉주 이슈가 의외로 많이 지금 심각합니다. 예. 그런 범죄단과 국힘에서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또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자, 그리고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돌아오는 일요일 8월 18일 저녁 8시에 김경수 복권을 통해서 본 한동훈 분석 해갖고 한동훈 준비된 차기 리더다 공적인 일에 사적 감정을 싣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학무적인 백그라운드를 겸해갖고 제가 옛날에 컨설팅했던 내용을 또 덧붙여서 좀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꼭 당원가입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한통령이 지금 한 800명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로 한 800명 된 것 같습니다. 빨리 150만 명이 돼갖고 구독자 이 대선 국면에서 김어준 채널하고 맞짱 한번 떠볼 수 있도록 힘을 합칩시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예, 갈라치기 하지 맙시다, 일단은. 예.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김재영님, 감사합니다. 슈퍼스티커로 후원해주신 분, HI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믿음의 등급, 정희린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영광을 갖다가 제가 되찾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영광을 되찾겠다. 예. 자, 그러면 잠시 후 5분 있다가 제가 진심 밝혀진다 이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이 또 채창에 나눠주신 얘기는 제가 또 한번 나누고 그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님, 이준석, 한동훈 대표님 비교하지 마라. 차원이 다른 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석자님, 그러니 리더는 식견이 깊고 넓고 여러 감각이 정교해야 올바른 판단을 예, 맞습니다. 송골매님, 정식 라인이 아니죠. 예, 정인아님, 하도 반응이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올렸나 보네요. 송골매님, 복고는 기다렸을 것.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정치의 야망을 드러낸 김경수,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한 통령으로 힘을 모쳐갖고 한동훈을 더 단단한 리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넘는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멀리 가지 마시고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